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안 하느니만 못했던 기자회견, 이를 두고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질문 기회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에 유독 집중됐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정 매체에 질문 기회가 편중됐다는 건데요.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들 마음에 드는 기자들한테만 질문 기회를 주고 불편한 질문을 할 것 같은 언론사, 그런 기자들한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입장할 때는 기자들이 일어서도록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래놓고 북한은 왜 그렇게 욕하는 겁니까 도대체? 특히 MBC가 그 타겟 중에 하나죠. KBS, SBS 기자들이 질문 기회를 얻은 반면 MBC는 기회조차 못 얻었고요. 이러니 유튜브 댓글창에서는 왜 MBC는 질문 안 시키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동아일보마저 패싱당하는데요. 최근 동아일보가 유독 강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물론 조선일보랑 중앙일보에서도 비판을 하는데 TV조선 그리고 중앙일보는 한 명씩 질문 기회를 얻은 반면 동아일보 기자마저도 패싱됐다는 거죠. 결국 추가 질문은 허용되지도 않고 질문과 겉도는 답변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VIP 경로설에 대해서는 취지에 어긋나는 답변을 해서 이럴 거면 기자회견을 왜 했지?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질문 기회가 충분히 돌아가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결국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이게 출입 기자의 평가고요. 무딘 질문에 뻔한 답변이 나오고 왜 MBC는 기회조차 못 받았냐,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불편한 MBC는 유독 타겟이 되고 악마화되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하나마나한 뻔한 답변이나 하고 총선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특히 기자들도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요. 방심위, 선방심위, 이들의 정치심의와 지금 일본에 대해선 대표적으로 라인 사태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깊이 있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언론인들 또한 깊이 성찰해야 될 대목이죠. 특히 외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난리가 났는데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역사란 무엇입니까? 독립운동이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뉴라이트라서 그런지 독립운동에 대한 과거사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심지어 라인 사태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닌 상황에 기시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 발전 타령이 나오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 한일 역사 정의평화 행동, 여기선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식민 지배를 당한 아픈 역사를 두고 걸림돌이라고 비유한 걸 납득할 수 없다는 거고요. 허망하기 짝이 없다, 이런 비판도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대일굴종 외교, 대일저자세 퍼주기 외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굴욕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예 걸림돌 타령을 하니 미래를 위해 역사를 포기한 대가가 도대체 뭐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를 팔고 도대체 얻은 게 뭐냐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심을 못 얻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재명 대표한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는 게 알려져서 친윤계도 실망했다, 그래서 국힘 내에선 조기 하야 여론까지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윤석열 조기 하야설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당 안팎에서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당내 여론도 이미 싸늘하다, 이 국힘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총리 인사추천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을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부 동반 모임과 골프 회동을 제안하고, 이런 얘기를 뒤에서 했다는 말이 나오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겁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는 이걸 받지 않았고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늘 검찰 시절에 했듯이 뒤에서 꽁냥꽁냥 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물론 물밑 협상이라는 게 있지만 이건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국힘 당원들도 즉각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선 거고요. 윤석열 한동훈한테 속았다, 잠시 정신이 나갔다, 이들은 이명박근혜를 구속시키고 보수를 괴멸시킨 원흉들이다, 며칠 전 이런 얘기들이 국힘 당원 게시판을 뒤덮었다는 걸 말씀드린 바 있고요.
지금 그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보수 시민들도 김건희 씨의 법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맹비난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유독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그리고 최은순 씨에 대해선 다른 잣대를 들이대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보수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보수 성향 시민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고 김건희 특검도 받아들여야 된다. 대통령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된다. 명품백을 받았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떳떳하게 조사받아야 된다. 그리고 관련 수사에 대해서 손 떼고 간섭 못하게 해야 된다. 보수 시민들이 이런 의견을 전했다는 거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가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수사를 염두해서 용어 선택한 거다. 한마디로 나중에 가서 나도 속았다, 마치 주가 조작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박주민 의원이 이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죠. 이러니까 축하는커녕 퇴진 함성만 높은 윤석열 취임 2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윤석열 자체를 거부한다. 정권 퇴진이 답이다. 퇴진으로 민생 회복과 민주화를 이룩하자. 지금 각 지역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경호 씨가 국힘의 새 원내대표가 됐는데요. 108명이 똘똘 뭉쳐서 192석을 이기자.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저들이 똘똘 뭉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영남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당선자와 낙선자도 서로 갈라져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단일되어지 저게 가능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지고도 정신 못 차렸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국힘 내부에선 제 살 길을 위해서라도 단일대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참고로 윤재옥 권한대행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언론 자유 침해가 총선 패인이 아니냐, 이렇게 묻자 가짜뉴스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보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언론의 공정성, 또 언론의 사실에 근거한 보도, 이런 환경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방심이와 선방심이는 지금 선택적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지, 왜 MBC는 질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지, 왜 이틀막을 당하는 언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언론 자유지수도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락하는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정경심 교수의 가석방이랑 비교하면서 윤석열 장모 가석방 물타기 하는 거, 이러니까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힘 이양수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홍준표 시장도 계속 여의도 이슈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형량 79%를 채우고 풀려났다. 그래서 82%산 윤석열 장모도 가석방 받은 건 정상이다. 아니, 비교를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비교입니까? 저렇게 그냥 수치만 떡 들이대면 누군가는 그러네,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전형적인 꼼수고요. 윤석열 장모는 약 먹고 죽겠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도 정신 못 차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300억 넘는 잔고 증명을 하고도 1년이란 솜방망이 처벌을 못 받아들인 사람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랑, 정경심 교수는 건강이 심각해서 수술받아야 된다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후유 장애 가능성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못 본 척 했던 게 당시 법무부 아닙니까? 이러니 최근 윤석열 대통령한테 착 달라붙은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는 여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에서도 적당히 좀 해라, 저게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권력욕이 사람을 얼마나 초하게 만드는지 홍준표를 보면서 느낀다, 이런 반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준표 시장은 여의도 이슈에 저렇게 숟가락 얹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굉장히 세게 치고받고 있는데요. 돼지발정제에 결국 폭발했습니다. 의사협회장은 이를 두고 너무나 깨끗한 홍준표 시장에게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물론 진짜 사과한다는 거 아니죠. 본인 주장에 의하면 전혀 법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 깨끗한 인격을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겠다, 이렇게 비꼰 건데요. 지금 어설프게 여의도 이슈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대구시정은 안 돌봅니까? 결국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설픈 물타기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